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골절인 손목 골절, 그 중에서도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신승환입니다. 팔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손목에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가까운 이 큰 뼈가 요골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작은 옆에 있는 뼈가 척골이 되겠습니다. 이 원위 요골이라는 건 멀 원자를 써서 몸에서 먼 쪽 요골뼈의 끝부분이 부러지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손목을 다칠 때는 충격의 약 80%가 이 요골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손목 골절이라고 하면 대부분 원위 요골 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위 요골 골절은 성인 골절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골절이 되겠고요. 여성분들은 50대 이후가 되면 평생 5분 중 1분이 이 골절을 겪게 될 정도로 아주 흔한 손상이 되겠습니다. 손목 골절이 이렇게 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손을 짚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 체중이 실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손목에 가해지기 때문에 뼈 조각이 많이 어긋나거나 여러 조각으로 심하게 부서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되고요. 보통 골절되면서 이 요골뼈가 짧아지고 뼈 조각이 손등 쪽으로 이렇게 젖혀지기 때문에 팔과 손가락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뼈 조각을 길이와 위치를 맞춘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굽힌 채로 기부스를 감아서 뼈 조각이 다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기부스는 보통 6주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 4주는 팔꿈치까지 감는 긴 깁스를 하고, 마지막 2주는 손에서 팔꿈치 아래까지만 하는 짧은 깁스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기부스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뼈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연세가 많고 활동이 적으신 분들은 사실 뼈가 조금 어긋나서부터도 통증 없이 잘 쓰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뼈가 너무 심하게 어긋나 있다던가 아니면 잘 맞출 수가 없다던가 기부스를 했는데도 1주, 2주 지나면서 뼈가 다시 어긋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젊은 환자분이라든가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활동이 많으셔서 정상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주로 팔 전체를 마취하거나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손목의 손바닥 쪽에 6 내지 8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부러진 뼈 조각들을 제자리로 맞춘 다음에 금속판과 나사를 써서 맞춘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뼈를 이렇게 직접 잡고 맞추기 때문에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맞춘 뼈를 금속판과 나사가 이렇게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에 맞춘 모양 그대로 붙게 되는 겁니다. 보통 수술은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되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기부스를 하는 기간도 4주 내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회복은 수술한 경우가 더 빠르게 되죠. 원위 요골 골절에서 뼈가 안 붙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뼈가 잘못 붙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를 부정유합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위 요골 골절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유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부정유합으로 모양이 좀 바뀌었어도 아프지도 않고 손목 움직임도 한 70-80% 이상 정도 나와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붙어서 아프게 되면 문제인데요. 이걸 판단하는데 의사의 경험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원위 요골 골절 후유증으로 생기는 통증은 이 부러졌던 요골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척골 쪽, 새끼손가락 쪽 이쪽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뼈 조각이 뒤로 젖혀진 거, 뒤로 넘어간 것만 잘 맞추는데 신경을 쓰게 되는데 생각보다 뼈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진 것도 회복시키는 게 아주 수술 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골 경사라고 하는 이 각도를 잘 회복을 시키지 못하면 손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정상 모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손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쪽에 있는 척골이 상대적으로 옆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뼈 조각이 뒤로 젖혀진 걸 맞추려다가 과도하게 이렇게 숙인 경우에는 이 뼈가 이 손등 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 척골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이 의사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는데도 또를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해서 이제 손목이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아픈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절면이 부러졌다가 이렇게 매끈하게 붙지 못하고 층이 져서 붙게 되면 이 겉보기의 손목 모양은 괜찮지만 이게 안 맞는 것들끼리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염이 남들보다 빨리 오게 되고요. 또 드물지만 뒤늦게 부러진 지 몇 달 지나서 아니면 1, 2년 지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이 골절된 부위에서 쓸려서 끊어지는 후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 뼈에 쓸리면서 너덜너덜해지다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 있기가 어렵다고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을 끊어진 힘줄로 옮겨줘서 다른 손가락을 움직이던 그 근육으로 끊어진 힘줄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치료가 현재 표준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신의 기법을 잘 사용해서 대부분 끊어진 원래의 힘줄을 다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엄지손가락 펴는 힘줄이 끊어지는 손상에서 저는 원래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을 다시 이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술하고 나서 또는 기부스를 감고 나서 손을 높게 유지해서 붓기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골절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피가 많이 돌면서 손까지 많이 붓게 되는데요. 이 붓기를 방치하게 되면 손이 굉장히 뻣뻣해지거나 복합국소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한 만성 신경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부스를 했든 수술을 했든 이 누워있는 동안에 이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손을 받쳐 올리고 주무셔서 손이 심장보다 높게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 내려가듯이 손에 있는 붓기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먹도 졌다 폈다 하시고 또 이렇게 손가락을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이 손이 뻣뻣해지거나 또 만성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골절, 원위 요골골절은 매우 흔하고 또 치료 방법도 잘 정립이 돼 있는 편이지만 치료나 수술이 잘못되면 생각보다 심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목골절이라면 꼭 경험 많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